는 보통 날짜보다 있죠. 일요일 낑기면 그 다음날 내잖아요. 월급은요. 보통 전날 주고, 그죠? 우리는 그렇다. 급여는 좀 빨리 주고, 그죠? 세금은 좀 늦게 내고, 요런 어떤 입장을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기한은 뭐라고요?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시점이 중요해요. 기한을 얘기하고, 기간의 얘기 있죠. 일정한 사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기간의 얘기가 너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법의 기한으로는요, 이런 거에 대한 기한이 있는 거죠. 그 신고 있죠? 이런, 고신고, 재통 납직인가? 그게 왜 생각나죠? 고신고, 재통 납직이네. 맞네. 왜 그게 생각나지? 하여튼, 뭐, 요런 있죠. 기한에 신고 있죠? 신고를 할지, 신청이라 해서 청구를 할지, 요런 있죠. 기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원칙은 여러분들 기한, 어떻게 해야지 기한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특히 이제 서류의 송달이랄지 이런 것들에 원칙이 되죠. 그러니까 송달은 뭐냐면 정부의 문서를 뭡니까? 납세자한테 보내는 행위를 송달이라는 거죠. 보내는 거, 송달. 그죠? 보내송이잖아요. 그 도달하도록 보낸다 이 말이죠. 송달의 효력은요. 바로 특히 이제 서류의 제출 할 수도 있고 송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대원칙은 도달주의자가 되죠, 그죠? 도달해야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내가 우편 신고를 한다면, 그죠? 이거 도달시키려면요, 세무당국에 도달을 시켜야지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가서 우편 신고를 했어요. 근데 우편 신고 하다가 그 우표 있잖아요. 우편 신고 차량이, 그죠? 사고가 나서 이제 전복이 돼가지고 그걸 그죠 늦게 만약에 도달시켰다면 그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면 도달 안 하더라도 우편 신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찍히는 날 있잖아요. 그 통신 1분이나 하는데 우리가 등기침을 이렇게 딱 찍을 때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가 만약에 신고 기한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도달한 걸로 봐서 발신주의 특례 규정에 따라 도달한 걸로 예외적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도달 안 했지만 뭐예요? 왜냐면 도달의 시간이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죠? 전자신고 되겠습니다. 이게 재미없어? 그렇지? 자, 우리 시험을 그래도 어떡할까요? 시험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기한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볼게요. 자, 기간이 나왔죠. 기간은 일주, 연, 월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말일은 산입한다. 초일은 기간 산입, 산입하는 걸 원칙으로 맞죠, 그죠? 딱 하면 됩니다. 기한이란 뭐예요? 기한이란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 소멸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 기간을 얘기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한이라고 시점 맞죠? 근데 기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일정한 시점은 기간은 아닙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기간의 기사는 국세법, 세법에 정한 규정을 제어하거든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서류의 제출 기한이 혹시 공휴일이랄지 토요일 혹은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등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맞추겠죠. 여기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맞춰야 되죠. 항상 기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딱 체크해 놓고 나중에 한번 그 전날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상의 기한과 기한의 규정으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가? 기간을 일주 연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특별한 규정을 제어하거든요. 민법에 따르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3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공교롭게도 3월 30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냅니까? 4월 그죠 2일 날까지 월요일까지 내면 되죠. 왜냐면 공휴일에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도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월요일 날 내죠. 근데 빨리 냅니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월 2일 날 월요일 날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이제 국세 전자신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있죠. 신고된 거는요. 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될 때 있죠.
그때를 신고된 걸로 봅니다. 밑에서 좀 더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한의 연장 특례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휴일, 토요일, 그죠? 근로자의 날은 그 다음 날로 되는 거고. 국세정보통신망이라고 TIS라고 하는데 장애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정지된다. 가동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있죠. 사이트가 이세로라고 옛날에 이원화되다가 홈택스에 같이 전산을 엎으면서 약간 에러가 나와서 뭐야. 그때 가동이 중지되어 가지고 뭡니까? 정기정보 경우에 있죠. 특례 있죠. 연장 특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복구된 날일까요? 아니요. 복구되고 하루를 더 줘야 되잖아요. 복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구를 했죠. 그리고 다음 날까지를 그죠? 우리가 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아니고요. 한 달 줬어. 한 달. 이세로 할 때. 하도 전산이 불안전하니까 그때까지는 전부 다 연장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또 어떤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송달 지연에 따른 있죠. 납부기한이 뭐냐면, 자, 과세관청에 서류가 있죠.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보니까 내가 받은 날 있잖아요. 송달 받은 날을 딱 보니까 납부기한이 내일까지인 거예요. 내일까지.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보고 내일 내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오늘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벌써 지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지방세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외국에 있는 있잖아요. 국외에 내가 출장 갔다가 지금 현재 없는 사람한테 과세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이렇게 봐요. 도달주의죠. 도달한 날부터 뭡니까?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일단 지났다 하면요. 내가 받은 날부터 14일이 그죠? 납부기한이 되고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그건 필요 없고 내가 도달받은 날로부터 뭡니까? 14일 후가 뭡니까? 납부기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그냥 내고 얘는 뭐야? 전화만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끊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송달 지연에 따른 있죠. 납부기한 연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휴일 뒤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죠. 실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알게 되는 얘기가 다 국세기본법에 있다고요. 뭐 수정신고, 기한신고.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야지 세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에 따라 가지고 기한 연장 있죠. 해주는 거고 취소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자, 서류의 송달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송달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달이 뭘까요? 서류의 송달은 정부에 있죠. 명령 문서를 뭡니까? 명인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죠? 송달해야 되겠습니까? 송달의 원칙은요. 일단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명인의 뭡니까? 주거 영사,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있죠. 여기에 교부하는 게 뭐야? 송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달의 원칙은요. 예의가 있어요. 원칙은 3개, 예의는 1개 이렇게 됩니다. 송달 방법 볼까요? 원칙은 3개가 되겠습니다. 예외는 뭐야? 여기 되겠죠. 그럼 시험은요? 당연히 예외가 나오겠지. 그죠? 공시송달, 예를 출제되겠죠. 송달에서 나온다면, 예를, 그죠? 답안을 오답을 해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부송달이 뭐죠? 송달. 정부의 명령서를 가지고 공무원이 뭐야? 직접 가서 그 명예인한테 주는 거. 그죠? 그리고 사인 받는 거. 이걸 교부송달이라고 합니다. 우편송달은요. 우편에서 보낸 거죠. 일반적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보낼 때 통상 우편으로 할 거냐 등기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50만 원인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문서는요. 예, 등기 아니 일반적인 안내장이라든지 금액이 적으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죠? 등기 우편이 아니고 통상적인 일반 우편으로 가능하다는 점. 전자송달은 뭐냐면요. 신청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저는 전자송달을 신청해요. 그거 우편을 받는 거 있죠.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요새 전자송달을 제가 신청하니까 카톡으로 송달해줘요. 그럼 송달해서 제가 읽잖아요. 그죠? 읽으면 이제 송달이 된 거잖아요. 안 읽어도 송달이 된 거니까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도 되고 그죠? 되게 편해요. 그 전자송달은 뭐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납세자의 전자우편의 국세 처분에 관한 내용을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더라. 전자송달도 이메일도 신청 안 했더라. 그럼 어떻게 있죠? 정부의 명령서를 보내겠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뭡니까?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적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송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관계 때문에 무조건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예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그죠? 효력 발생을 시키는 공시송달이라고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14일인데요. 여기 14일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럼 공시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불가능할 때, 그죠? 공시라는 거는 우리 시군구 게시판 있잖아요. 시청이라, 군청이라 할 때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게시판 있죠. 그게 딱 이렇게 유립, 그죠? 게시판 안에 열고 이렇게 게시하는 데죠. 거기에 게시하거나, 그죠? 주간은 안 돼요. 일간신문 있죠. 주간 안 돼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시키는데 14일이 지나면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밑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까요? 뭐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수치인 부수에 따라 반송이 되는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요. 당연히 그죠? 우리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볼게요.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류의 송달에 대한 원칙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발송주의입니까? 아니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을 시켜야지 효력이 발생되죠. 발송주의 아닙니다. 납세자의 있죠. 납세고지서에 송달을 우편을 할 때는요, 일반 우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 우편으로, 나중에 그건 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다면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원칙이 뭐예요? 우편 송달, 그죠? 교부 송달, 전자 송달이니까 그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을 자가 주민등록표상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뭐예요? 서류에 송달이 된 걸로 보죠, 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익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여기까지는 풀어봐야 되겠네요. 송달까지는 오늘 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있죠. 정부의 명령에 관계된 서류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예,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안내서를 할지, 그죠? 납세고지서의 금액이 50만 원도 안 된다면요. 그는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내서 이런 할지 금액이 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 보면 등기로 올 때도 있고 일반 우편으로 올 수도 있죠. 매일 일용직 지급 명세표 하라고 우편으로, 일반 우편으로 오잖아요. 그런 거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교부를 하러 갔는데 있죠. 그 명인이 없으면은 송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인이 없어서 전화를 해봐요. 그러니까 강남에 갔는데 명의의 주소가 강남인데 지금 마포에 있대요. 그러면 그 명의인의 주소에서 송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교부를. 근데 마포에 있대요. 오늘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공무원이 내가 마포로 가서 교부를 할 테니까 받을 마음이 있냐니까 받겠대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으면 뭐야? 다른 장소에서 있죠. 즉 명의인의 주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장소에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유치송달은 뭐냐면요. 명의인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몇 번 찾아갔는데 아무도 안 됐어. 근데 그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가셔야 하니까 며칠째 그죠? 몇 달 때 안 들어오고 있대요. 그런 경우 송달을 안 받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있죠 종업원을 한번 봐요. 사리를 분별할 만한 있죠 친구라면 그 서류를 그게 냅뒀다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죠. 단 그자가 뭐예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살짝 보니까 약간 살짝 돈 것 같아. 한정치산자 그죠? 살짝 의리부리한 거 있죠. 한정치산자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 그럼 금치산자가 되죠. 그런 데는 안 되고, 그렇다면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송달을 해야지 그 다음에 효력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공시송달은요,
공고한 날부터 뭡니까?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송달에만 이제 서서히 있죠. 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류는 전자송달에 뭐야? 서류는 교부 우편 전자 원칙하고 다만 주소 불변 공시송달이야 한다. 이거 맞는데? 그럼 1번이네. 그죠? 나머지는 서류송달의 효력은 도달주의나 공시송달 등의 특례를 주고 있고 국세기본법에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는 걸 원칙한다. 맞습니다. 그죠? 1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